요즘 중산층이라든지 아니면 자산가 분들이 이민을 더 많이 고려하시는 이유는 이 자산의 분배 과정에서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제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자산을 분배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보다 미국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증여세와 상속세 부분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세율이 최대 40% 정도, 이거는 연방 세율입니다.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40%지만 한국은 할증까지 붙으면 최대 60%까지 상속세를 물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자산가 분들은 이제 미국이 훨씬 더 상속이나 증여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어떤 증여의 면세 한도가, 한국은 배우자 같은 경우에 6억 원의 증여 면세가 이제 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350억 원까지는 증여가 면세가 되는 범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세제 혜택을 본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 더는 이제 상속이나 증여에서 설계를 할 때 미국은 이 트러스트라고 해서 신탁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탁을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안정화된 신탁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 증여와 상속에 활용하는 빈도가 더 높고 또 안정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녀의 글로벌 커리어 기회 때문인데요. 만약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대학을 유학을 보낸다고 한다면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에 취업 시즌에서 이 글로벌한 기업에 취업하는 기회가 아무래도 적게 돌아가다 보니 그런 글로벌한 커리어의 기회를 확장해 준다는 개념에서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사실 한국에서 개업을 하신 의사셨어요. 네. 그리고 병원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고 한국에서의 기반도 탄탄한 경우였는데 이분이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자녀 3명이 있었는데 이 자녀 3명의 교육을 생각하다 보니 이제 영주권을 신청한 사례였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의사 면허를 가지고는 미국에서 바로 의사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EB2NIW라고 해서 국익 면제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영주권을 받는. 그래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영주권을 주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서 메디컬 리서치 센터를 차려서 사업을 운영하겠다라는 계획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상당히 기반도 탄탄하시고 병원도 운영을 잘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버리고 미국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의 확장인데요. 요즘에는 한국 내 시장이 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미국 시장을 이제 거점으로 삼아서 시장을 확대하는 그 개념으로 이민과 이 영주권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민자라고 해서 그 기회들이 박탈되거나 아니면 그 출발선이 다르기보다는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의 성격이 워낙 더 강하다 보니까 그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그 문화도 상당히 강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뉴욕시장 맘다니가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 맘다니의 경우에도 인도계 무슬림으로 이민자 출신이죠. 이제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내가 이민자지만 그 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무한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민자들로 구성돼서 나라가 건립된 국가이다 보니까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내가 외국인이고 외모가 다르고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제 포용하는 어떤 사회적 오픈 마인드가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생활비, 물가 수준이 또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 억대 연봉을 받고 나 미국에 가 하지만 현실은 되게 좀 쪼들리는 삶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부분이 좀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다. 근데 또 대도시 위주로 그렇고요. 지방이나 뭐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물가 수준이 그렇게 또 높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총기 소지가 자유롭다 보니까 그 총기 사고에 대한 위험이 좀 상대적으로 크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외에 이제 선호하는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호주, 캐나다가 있죠. 이제 교육이라든지 환경적인 면에서 이제 선호도가 높았었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는 포르투갈도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약 5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뭐 주택을 산다든지 투자를 할 경우에 영주권이 나오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포르투갈이 좋은 게 포르투갈의 영주권을 갖게 되면은 유럽연합 소속이다 보니까 이 유럽연합 전체의 어떤 혜택들을 같이 누릴 수 있고 취업의 기회 또한 확장되다 보니까 포르투갈도 역시 선택지 중에 하나로 떠오른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싱가포르랑 두바이도 많이들 고려하고 계세요.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의 허브이다 보니 이제 기회 역시도 더 많고, 그리고 싱가포르는 또 교육 면에서 이제 중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가르칠 수 있다라는 그 욕심에 이제 한국 분들이 좀 선호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코인 때문에 많이들 또 고려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법인세와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이제 두바이도 상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죠. 최근에 제가 이제 주변에서 봤던 분들은 이제 예전에 부모님 세대가 이민을 가셔서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2세죠. 태어나고 쭉 공부를 했는데 그분들이 역이민을 오는 케이스가 이 부모님들이 이제 역이민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그 시점에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의료 체계들이 한국이 워낙 잘 돼 있고 의료 서비스 수준도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역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니다 보니까 문화적 이질감이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제 문화적 이질감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내가 너무나 그곳에서 태어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나는 그 행동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한 번도 뭔가가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미국 사회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파티에서 내가 친구를 만났어요. 너무 친하게 얘기도 많이 했고 우리의 그 내적 친밀감은 정말 커졌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그 친구가 쌩하는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쌩할 때 뭐야 나 어제 우리가 친구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소한 거에서부터 어떤 사회적 거리감을 얼마만큼 둬야 되는지, 친구를 사귈 때 얼마만큼의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오는 문화적 이질감에서 비롯되는 외로움, 이런 것들을 해소를 못하면 결국에는 한국으로 이제 역이민 오는 사례가 많죠. 근데 또 재미난 거는 그렇게 해서 역이민을 오게 되면은 또다시 또 한국 사회가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좀 많이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되게 길 가다가 모르는 분들을 만나더라도 그분들이 상당히 친밀감 있게 다가오잖아요. 제가 아는 언니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좀 아토피가 있었는데 처음 보는데 산책을 나가서 아기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나가는데 그 어떤 아주머니가 처음 보는데 어머 아기 아토피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팁들을 나눠주셨는데, 오히려 이 언니는 예전에 만약 한국에서 계속 있었다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텐데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나의 바운더리를 너무나 쉽게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또 발생을 하고, 그래서 내가 미국도 불편하고 한국도 불편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네.